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초원입니다. 과거 찬란하게 푸르렀던 이 땅은 지금은 그저 메마르고 갈라진 황무지로 변해버렸죠. 최근 몇십 년 사이 몽골은 급격한 사막화로 인해 푸르름을 잃고 초원에 기대어 살아가던 수많은 유목민들의 삶도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땅이 믿기지 않는 초록빛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조차 이 놀라운 결과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고 현지 주민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몽골 초원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기적과 그 뒤에 숨겨진 한국 기술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녀왔고 여러 나라의 환경 문제와 그 해결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막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역도 여러 차례 방문했었지만 이번에 제가 찾은 몽골의 초원은 지금껏 보았던 어떤 곳보다 제게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몽골을 처음 방문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환경학자로서 몽골 초원의 사막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초원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어요. 본래 몽골은 거대한 초원지대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지나친 가축 방목과 기후 변화가 맞물리면서 푸르렀던 초원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몽골 주민들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걸쳐 가축을 키우며 초원에서 살아왔지만 사막화로 인해 초원이 황폐해지자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초원은 흙먼지로 가득했고 가축들은 먹을 풀이 없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고 환경 전문가로서 큰 무력감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죠. 그렇게 몽골을 떠난 이후 저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늘 그 메마른 몽골 초원과 사람들의 슬픈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몽골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몽골 초원의 사막화를 극복하는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지 않겠냐는 초청이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수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일까? 그 이야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다시 몽골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착륙할 때까지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황량하고 먼지로 뒤덮였던 그 초원이 아니라 드넓게 펼쳐진 초록빛의 풍경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라도 온 것처럼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그 초록빛의 풍경 속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과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떤 마법이 일어난 것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초원의 재생을 가능케 한 기술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죠. 몽골의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연구팀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몽골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몽골에 가장 적합한 스마트 농업 기술과 관계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현장에는 그들의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시설과 첨단 관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하고 필요한 양분과 물을 정교하게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황무지 같던 땅에서 믿기 어려운 속도로
푸른 초목을 자라나게 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 기술이 단순히 초원을 재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사람들의 삶까지 크게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초원이 다시 살아나자 주민들은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이 초원 위에서 먹이를 찾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제가 초원을 방문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과거의 절망은 사라지고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몽골 주민들의 표정을 보며 진정한 변화를 실감했죠. 한국 기술의 성과를 현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몽골 환경부 장관은 한국 기술의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건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막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저 역시 크게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몽골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의 기술진과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 몽골에서 본 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의 해결을 넘어 한 나라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뚜렷한 변화와 감동을 가져다준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만 설명해왔던 저로서도 이번에 목격한 한국 기술의 위대함과 몽골 주민들의 감동적인 변화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몽골의 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편리를 주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가져온 이 놀라운 변화는 앞으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초원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난 후 저는 그 배경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초원의 회복 뒤에는 단순히 좋은 기술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뒤에 숨어있는 몽골 대통령까지 움직이게 만든 한국 기술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몽골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이 머물고 있는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열정과 진심 어린 노력들이었습니다. 연구센터 내 실험실과 온실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국과 몽골 연구진들이 한 팀이 되어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센터의 책임자인 박성민 박사를 직접 만나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 박사는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몽골의 초원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몽골 초원의 상태를 점검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솔직히 저희 팀도 많이 막막했습니다. 몽골의 초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였고 토양 자체가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땅은 메말라 있었고 초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환경에서 과연 어떤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박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초원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생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초원을 재생시킨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박 박사는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과 친환경 미생물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온도와 습도, 양분 공급 등 모든 환경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몽골과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초목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유지해줍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그는 현장에서 직접 이 기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센터의 스마트팜 온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실 내부는 몽골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화하고 촉촉한 환경이었고 푸른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미생물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특수 미생물 혼합체는 죽어있던 토양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토양의 수분 보유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덕분에 최소한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 기술이 단순히 효율적인 농업 기술을 넘어 지구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박사님,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 왜 굳이 몽골을 선택한 건가요? 박 박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기술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막화 지역에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몽골 정부가 처음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고 무엇보다 현지 주민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와 한국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이유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연구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몽골 국민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초원을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시 꿈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환경 문제를 연구하면서 늘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기술이 단순히 자연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희망까지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까이서 목격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몽골 주민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다시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건 한국 기술진들이 그들에게 제공한 단순한 기술 이상이었습니다. 그 기술 뒤에 담긴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저는 연구센터를 떠나며 박 박사와 한국 연구진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몽골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바라본 몽골 초원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초록빛으로 가득한 몽골 초원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다. 몽골 초원에서의 감동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다시 연구센터를 나와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들판은 며칠 전만 해도 황량한 모래와 먼지로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저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기술 실험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과 몽골의 환경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민재 공사님을 만나뵐 수 있었죠. 공사님은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몽골의 사막화 문제는 단순히 이 나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구 전체의 위기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이 이 중심에서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 미생물 토양 복원 기술, 태양광 기반 수분 조절 시스템은 이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란 등의 관계자들이 몽골 프로젝트 사례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FCCC 관계자들이 한국 연구진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한 국가를 도운 차원을 넘어서 지구적 해결책으로서 검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니 저는 더 이상 호기심을 넘어서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의 환경기술 개발사와 관련 연구기관을 더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열람해본 결과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립형 농업 시스템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와 시행착오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기술들 뒤에 수많은 무명의 연구자들과 기술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사막에서, 때로는 식물 하나 자라지 않는 척박한 흙에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수십 년을 바쳐온 것이죠. 박성민 박사의 연구팀도 7년 전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몽골의 기후는 사계절이 아닌 극단적인 두 계절만 존재하고 강수량이 극도로 적으며 토양의 염분 수치가 높아 일반적인 작물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술보다 먼저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야말로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지화입니다. 기술을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의 조건에 맞게 조정하고 그곳 사람들과 협력하며 그 땅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몽골 초원을 푸르게 만든 것도 기술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 몽골인과 한국인이 함께 만들어낸 신뢰의 산물이었던 거죠. 한몽 공동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푸른 아시아 연대 프로젝트. 저는 이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대라는 말이 주는 감동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가 중심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연대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한국인 특유의 공감력과 끈기, 상대방을 나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정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현재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 사막화 방지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본부는 서울에 두고 몽골,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등 주요 사막화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는 구상인데 이미 상당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자국을 위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 위기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적이라 부르던 일들. 그 기적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노력에서 출발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몽골 초원에서 일어난 이 변화도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기적,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서사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기술의 진짜 가치이며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힘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앞에 나와 넓은 들판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황량한 바람만 불던 그곳이 이제는 연두빛 생명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들이 내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요. 그 순간 제가 이곳에 와서 보고 들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성민 박사와 연구팀의 눈빛, 마르간의 환한 웃음, 할아버지가 전해준 따뜻한 손길, 초등학생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작은 새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 그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은 단순히 황폐한 땅에 초록을 입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은 실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바꾸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미래를 가능성으로 바꾸는 힘.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주체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와 그 국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기술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바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사람을 위했고 생명을 살렸으며 지구를 위한 연대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몽골 초원을 바꾼 한국의 힘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나 스마트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책임감이 바로 그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간 이후에도 이 초원은 더 푸르러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하나하나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의 사랑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제가 경험한 모든 여정 중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은 제 삶의 중심에서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풀깃, 그날의 아이의 웃음까지 모두가 이렇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황폐했던 몽골 초원이 한국의 기술과 진심 어린 노력으로 초록빛으로 물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환경 개선 그 이상의 감동이었죠.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함께 느끼셨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